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오늘은 고집센 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어, 부모님의 아이가 고집이 세다면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줘야 할지 좀 고민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은 아이는 타고난 기질,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그 가정 환경의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고난 기질이 조금 더 이제 고집이 좀 있고, 그런 아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어서 고집센 아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그 집념이 되어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게 좀 부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치게 되고, 또 약간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고집이 발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겠죠.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인물로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해도 된다, 기준이 되는 것과 그 허용이 되는 범위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허용 범위가 이렇게 기준이 없고 그냥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부모님이 전혀 어떤 아이의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터치를 안 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면은 약간 좀 고집이 센 아이로, 나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내가 무조건 고집 피우면 해결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가족 내에서도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것을 어겨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 라든지,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 약간 불이익을 좀 아이가 당해봐야 되거든요. 불편하다는 것, 내가 이걸 원하는 걸 못하니까 속이 상하네, 이런 걸 좀 알아야지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떤 가족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모님께서 아이를 격려해 주시고 그런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행동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어요. 우선은 강화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강화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주는 강화도 있고 또 모델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뭔가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상황을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동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부정적인 강화라고 하면은 타임아웃 같은 게 여기 해당되는데요.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놀이를 하던 중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간만큼 놀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라든지 생각하는 곳 이래가지고 아이에 앉혀놓고 이렇게 3분을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 길게 하면 효과가 없는데 일정 시간 동안 그걸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네가 이렇게 범위를 어겼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다음에도 기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너는 또 못 놀게 될 거야. 하고 아이를 이제 잠깐 동안 구속해 놓는 거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내가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부정적 강화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보통 많이 해서 뭐 생각하는 의자라든지 생각하는 곳을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은 물질적인 강화가 있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물질적인 강화가 있는데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원하는 행동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 제시했는데 그 행동을 아이가 했어요. 그럼 바로 네가 좋아하는 사탕을 줄게. 네가 좋아하는 스케치북을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즉시 바로 해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아, 내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이런 거 고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게 왔어.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강화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네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원하는 행동을 해줘서 약속을 지켰으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엄마가 너에게 안아줄게. 우리 뽀뽀하는 타임 갖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네가 요리하는 거를 엄마가 같이 할 수 있게 참여하는 시간을 줄게. 뭐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눈 맞춤도 괜찮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더요. 간접적인 강화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부모님들 스티커 붙이기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이렇게 원하는 수만큼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스티커 하나씩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목표치를 다 채우면 선물을 해줄게. 뭐 이런 거. 저희가 뭐 토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근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연령이 조금 있는 아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자제심이 없고 인내심이 아직은 없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자칫하면 아이가 지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되는 행동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 중에 먼저 모델이 되셔서 그 행동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눈앞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고집이 센 아이에게 그렇지 않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아이에게 지도를 해주실 때는 부모님이 말씀을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 전달법으로 하시는 게 참 좋거든요. 아빠가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는 네 이런 행동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 이렇게 엄마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아이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는 우리 땡땡이가 이렇게 해주니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엄마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엄마의 감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아빠가 화가 난다. 이렇게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이를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너의 이 행동이 엄마 아빠를 슬프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전달법으로 말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그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환경을 아이가 피해갈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면,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에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차근차근 수술을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나 전달법으로 전달을 하시면서요. 아까 제가 초두에 고집센 우리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집센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 데는 지금 이 방법이 다 사용이 되는 거라 이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고집을 쓸데없는 일에 막 피운다 그러면 아이의 눈을 보고 막 감정이 막 올라와 있을 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왜 그랬어? 속상해서 그랬구나. 아, 네 마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아이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는 속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모습을 그렇게 보는 엄마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울고 싶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속상할 때 이런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다른 행동,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 말고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완화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했던 거를 말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표현해서 나 슬퍼요, 나 속기 상해서 이래요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게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표현을 하고 그걸 들어주시고 부모님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 고집센 아이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씩은 고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뭐 까다로운 기질이라든지 성품, 뭐 성격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런 타고난 것이라면요. 그리고 타고난 거를 억지로 눌러줄 필요는 없거든요. 때때로 그 기질이 더 좋은 부분에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감정으로, 행동으로 잘못된 걸로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부모님 역할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시고 아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런다면 그런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을 텐데 어느 순간에 잘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만약에 놓쳐가지고 그랬다면 부모님이 이때부터 약속을 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면서 그 행동을 차근차근 수정해 주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리학자인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생활 태도는 만 4, 5세가 되면 거의 형성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가 지나가서 고착화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굳어져 버리면 진짜 고치기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 시기에 있는 우리 영유아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조금 보인다면 단호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약속을 정해주시면서 아이를 그 행동을 수정해 나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